여러분 솔직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말의 문턱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타인의 결실이며 그것과 나를 견주는 순간 올 한 해가 송두리째 빛을 잃어버리는 그 기이한 현상 말입니다. 저는 강진의 겨울을 여러 해 지내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흐려지고 또 어떻게 맑아지는지를 물가에서 배웠습니다. 물은 본래 맑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손을 넣어 휘저으면 순식간에 탁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탁함이 물 자체의 본성이 아니라 외부의 개입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 돌아봄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향하지 못합니다. 어느새 시선은 옆 사람에게로, 앞서간 이에게로, 화려하게 보이는 타인의 결과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나는 왜 저만큼 하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갔을까?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물음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음이 비교에서 출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기준을 받게 둡니다. 타인의 속도, 타인의 성취, 타인의 빛남을 기준으로 삼아 나를 재단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고유한 리듬은 사라지고 타인의 박자에 맞춰 헐떡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비교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흐리게 하는지, 그리고 그 흐려진 마음을 어떻게 본래의 맑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를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말의 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연말의 공기는 유독 차갑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정산하려 합니다. 올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이루었으며 어디까지 왔는가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 점검의 과정이 순수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비교의 자리로 미끄러집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젊은이가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저보다 더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보니 제가 한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열심히 산 것은 사실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노력은 그대 친구의 성취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타인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타인의 속도와 나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은 자꾸만 비교하려 하고 견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비교의 그림자가 마음에 들이우는 순간 올 한 해는 그 본래의 빛을 잃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걸어온 길이라 해도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그 길은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쌓아온 것이라 해도 타인의 화려함 앞에서 그것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흐려짐입니다. 본래 맑았던 마음이 비교라는 손길에 의해 흔들리고 휘저어지며 탁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말에 경험하는 흐려짐의 정체입니다. 저는 강진의 물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물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물은 본래 맑습니다. 하지만 진흙이 섞이면 탁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탁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진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본래 맑습니다. 하지만 비교라는 진흙이 섞이면 탁해집니다. 그러나 그 탁함은 본성이 아닙니다. 잠시 흔들린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본성으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늘 부족해. 나는 결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 이렇게 탁함을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탁함은 일시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고요하며 우리의 조급함과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맑아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휘젓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견주기를 그치고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흙은 스스로 가라앉고 마음은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 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며 무언가와 비교하려 합니다. 그래서 탁함은 계속되고 흐려짐은 지속됩니다. 타인의 속도와 나의 속도가 충돌하는 순간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 사람의 얼굴은 환합니다. 반면 나는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도를 보는 순간 내 걸음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저렇게 빨리 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너무 느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걸음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타인의 속도에 맞춰 억지로 발을 옮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숨이 가빠지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길과 나의 길이 같은 것입니까? 그 사람의 목적지와 나의 목적지가 같은 것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이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잊고 속도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이것이 바로 흐려짐의 첫 단계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나에게 스며들고 나의 고유한 리듬이 흔들리며 마음 한가운데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그 균열을 통해 불안이 들어오고 자책이 들어오며 탁함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친구가 높은 곳에 올랐다면 그것은 그의 길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두 길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대 자신의 길을 성실히 걸으십시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 물음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으면 나는 무엇으로 나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비교가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책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빠르지 못할까? 나는 왜 항상 뒤처지는 것일까? 이런 자책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평온을 무너뜨리고 본래 가지고 있던 자신감을 깎아내리며 본래 가지고 있던 맑음을 흐립니다. 그리고 자책 뒤에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내년에도 나는 이럴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뒤처질 것인가? 나는 결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 불안은 마음을 조이고 숨을 막히게 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빼앗습니다. 자책과 불안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탁함입니다. 마음이 맑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맑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탁한 마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왜곡해서 봅니다. 나를 실제보다 작게 보고 타인을 실제보다 크게 보며 상황을 실제보다 어둡게 봅니다.
저는 강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을 탓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문이 부족합니다.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남들만큼 하지 못합니다. 그 말들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유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타인의 빛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나의 고유함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책과 불안과 탁함을 채워 넣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나에게 스며드는 과정은 매우 은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으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기준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이 정도 속도가 정상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 정도쯤 가 있다. 이런 기준들은 모두 밖에서 온 것입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거나 타인이 보여준 것이거나 어디선가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치 절대적 진리인 양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나는 이 기준에 못 미친다. 나는 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나는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런 판단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마음 전체를 뒤덮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 기준이 과연 나에게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수많은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유일한 기준으로 착각합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세상이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겠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기준은 사실 매우 모호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누군가가 명확하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람의 말과 행동이 뒤섞여 만들어진 어떤 분위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분위기를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탁해진 마음을 관찰하려는 첫 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준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내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온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믿었던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타인의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동시에 해방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비로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친구와 다르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사실일 뿐입니다. 그대는 그대만의 속도가 있고 그대만의 길이 있으며 그대만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타인의 빛과 비교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빛을 키우십시오. 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 빛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빛에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촛불은 촛불대로 밝고 해는 해대로 밝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의 크기가 아니라 그 빛이 진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빛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빛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는 빛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그런 빛은 비록 작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꺼지지 않습니다. 탁해진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빛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비교의 탁함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나만의 빛,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발견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물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에는 고요해지고 아무리 탁해도 결국에는 맑아집니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본래는 맑습니다. 비교와 자책으로 아무리 탁해진다 해도 그것은 본성이 아닙니다. 잠시 흔들린 것일 뿐입니다. 저는 물가에 앉아 이것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했던 물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바닥에 진흙이 일어나며 순식간에 물은 탁해집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은 점점 잔잔해지고 진흙은 천천히 가라앉으며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물이 탁해졌다고 해서 계속 휘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더욱 탁해질 것입니다. 진흙은 가라앉지 못하고 계속 떠다닐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비교로 인해 마음이 탁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과 나를 견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조급합니다. 빨리 맑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더 노력하려 하고, 더 증명하려 하며, 더 빠르게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흔들리고 더 탁해집니다. 맑아짐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성이 스스로 회복되도록 두는 것입니다. 손대지 않을 때 가라앉음이 일어나는 원리를 깨닫는 순간은 매우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바로잡아야 하며, 탁함이 생기면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스스로 맑아지듯 마음도 스스로 맑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책을 멈추며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평화를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평화는 저절로 올 것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손대지 않는 것이고 가라앉음을 허용하는 것이며 맑아짐의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만 사실은 빼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을 빼고 불필요한 비교를 빼며 자책의 습관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본래의 나입니다. 본래의 맑은 마음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평온입니다. 그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온갖 것들로 그것을 덮어버렸을 뿐입니다. 맑아짐의 조건을 철학적으로 깨닫는 순간은 일종의 전환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맑아지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이후에는 무언가를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더하려 했다면 그 이후에는 빼려 합니다. 그 이전에는 밖을 향했다면 그 이후에는 안을 향합니다. 이 전환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하며 사는 삶에서 관찰하며 사는 삶으로, 평가하며 사는 삶에서 수용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물가에서 이것을 배운 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 성취를 이루면 은연중에 나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성취를 그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나와는 무관한 별개의 것으로 봅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타인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타인의 빠름에 조급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맑아짐입니다. 비교의 진흙이 가라앉고 본래의 맑은 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곡되지 않은 모습, 타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리를 찾는 과정은 길고도 어려운 여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자리를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자리에 가고 싶다. 저런 성취를 이루고 싶다. 이런 동경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동경이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자리를 동경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자리를 잊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자리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자리는 타인의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스승님처럼 학문을 깊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스승님만큼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나처럼 되려 합니까? 그것이 학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길일 뿐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찾으십시오. 타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그대 자신의 길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찾습니까? 먼저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찾는 첫 단계는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무엇을 할 때 편안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리를 향한 첫 신호입니다. 비교 대신 관찰로 시선을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교는 평가를 낳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는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하지만 관찰은 다릅니다. 관찰은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평가 없이, 판단 없이 다만 사실을 봅니다. 관찰의 시선으로 타인을 보면 타인의 성취가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것이고 나는 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찰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나의 부족함이 자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현재의 상태일 뿐이고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평정이란 바로 이런 관찰에서 나옵니다. 흔들림 없이 사물을 보는 마음, 치우침 없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평정입니다. 평정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지만 그 느낌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는 평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끊임없이 재고 평가하며 판단합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마음은 고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실이 들립니다. 나의 진실, 삶의 진실, 존재의 진실이 들립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원래 거기 있던 답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답은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흐림 속에서 본래의 마음의 결을 발견하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늘 흐림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흐림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물이 탁해졌을 때 우리는 물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맑았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탁해진 후에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비교로 인해 마음이 흐려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려짐 속에서 우리는 본래 마음의 맑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마음의 결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만의 고유한 패턴입니다. 나만의 리듬이고 나만의 속도이며 나만의 방식입니다. 마치 나무마다 고유한 나이테가 있듯 사람마다 고유한 마음의 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느라 그 결을 보지 못합니다. 타인의 결을 따라가려다 나의 결을 잃어버립니다. 흐림 속에서 본래의 결을 발견한다는 것은 비교의 탁함이 가라앉은 후 드러나는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이러라 저러라 하는데 정작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소리를 멈추십시오. 타인의 말을, 세상의 기준을, 비교의 소음을 모두 멈추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그대의 진실한 목소리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대의 결입니다. 나는 왜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했는가? 이 질문은 매우 깊은 탐구를 요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성공의 길이니까.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타인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타인이 인정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속도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준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안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숨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숨기고 타인의 뒤에 숨으며 대중 속에 숨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으면 눈에 띄지 않고 비난받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살지도 못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는 길을 갑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안전합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매일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살면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입고 있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비교 습관의 뿌리는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혼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름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인을 보게 만들고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며 타인의 기준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마음의 왜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입니다. 이번 한 번만 타인의 기준을 따르자.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며 습관이 본성인 양 굳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나를 잃어갑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내가 진정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어갑니다. 이 왜곡은 매우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 이런 말들로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설득의 이면에는 포기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포기, 나의 고유함에 대한 포기, 나의 길에 대한 포기. 저는 강진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안락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얻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나는 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내가 아니라 본래의 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허전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며 나의 판단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견디면 서서히 내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래부터 거기 있었지만 타인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질적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바라볼 것인가? 타인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눈으로 볼 것인가? 타인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타인의 속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속도를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한 나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높아지며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바라볼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선택은 사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어진 길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서는 진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타인의 길을 갈 것인가, 나의 길을 갈 것인가? 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감수하는 것이고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때로는 타인의 이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고 진실을 사는 것이며 온전히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타인의 인정을 구한다면 그대는 평생 타인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그대 자신의 인정을 구한다면 그대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혼자 가는 길은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느림도, 나의 다름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특성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해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고유함을 결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느리다는 것이 나는 잘못되었다로 바뀌고 나는 다르다는 것이 나는 열등하다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느림은 느림일 뿐이고 다름은 다름일 뿐입니다. 그것을 결함으로 만드는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가 사라진 연말의 고요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입니다. 더 이상 타인과 나를 견주지 않고, 더 이상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지 않으며, 더 이상 타인의 속도에 맞춰 헐떡이지 않을 때 마음에는 깊은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는 올 한 해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한 해가 아니라 나의 한 해를, 타인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느려 보일지라도, 화려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늘 물가에 앉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처음 몇 해는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많은 책을 썼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했다. 다른 이들은 벼슬에 복귀했는데 나는 여전히 유배지에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비교를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타인의 한 해가 아니라 나의 한 해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의 의미가, 제가 쌓아온 것의 가치가, 제가 겪어온 시간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자신의 길을 보십시오. 작년의 여러분과 비교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라앉고 맑아진 마음의 명료함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비교의 탁함이 모두 가라앉고 자책의 먼지가 모두 내려앉으며 불안의 물결이 모두 잔잔해진 후 마음은 마치 깨끗한 거울처럼 됩니다. 그 거울에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칩니다. 왜곡 없이, 과장 없이, 축소 없이 있는 그대로 비칩니다. 이 명료함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봅니다. 나의 진실, 삶의 진실, 세상의 진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비교 속에서 보았던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비교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내 성취도 부족하며 내 삶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료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걸어왔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왔으며 나만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그것이 타인과 다르다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타인보다 느리다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나의 것일 뿐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어느 겨울날 물가에 앉아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빠르게 흐르고 어떤 곳에서는 천천히 흐르며 어떤 곳에서는 잠시 고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이 강물의 흐름입니다. 빠른 곳만 진짜 흐름이고 느린 곳은 가짜 흐름이 아닙니다. 모두 강물의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빠르게 나아가고 어떤 시기에는 천천히 가며 어떤 시기에는 잠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삶입니다. 빠른 것만 의미 있고 느린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마음으로 새해의 첫 순간을 맞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비교의 짐을 벗어던지고 타인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며 나 자신의 목소리를 회복한 상태로 새해를 맞는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연말과 새해의 경계에서 사람들은 다짐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 내년에는 더 많이 이루겠다. 내년에는 더 빨리 가겠다. 하지만 이런 다짐들은 종종 비교에서 나옵니다. 타인보다 더, 작년의 나보다 더, 세상의 기준보다 더 하려는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다짐은 다른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내가 진정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비교가 아니라 관찰에서, 평가가 아니라 수용에서, 조급함이 아니라 고요에서 나옵니다. 저는 매년 연말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올해 나다웠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올해 많이 이루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올해 나다웠는가? 를 묻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본질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속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타인보다 느릴지라도, 비록 타인과 다를지라도,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본래의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물들지 않은 마음, 비교의 탁함이 가라앉은 마음, 고요하고 맑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면 새해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됩니다. 타인의 새해가 아니라 나의 새해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됩니다. 저는 올해도 강진의 겨울을 맞이하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의 유혹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무언가를 결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요입니다. 멈춤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말의 이 시간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며 다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올 한 해 동안 억눌렀던 진실한 감정일 수도 있고 무시했던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으며 잊고 있었던 본래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비교의 무의미함입니다. 아무리 비교해도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나은 누군가가 있고 항상 더 빠른 누군가가 있으며 항상 더 많이 이룬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사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타인의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진의 물가에서 저는 매일 그것을 봅니다. 물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의 물과 자신을 견주지 않고 앞의 물보다 빨리 가려 하지 않으며 뒤의 물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본성에 따라 흐를 뿐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막히면 고이며 길이 열리면 다시 흐릅니다. 그 과정에서 물은 결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책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본성에 따라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물처럼 평온하게, 물처럼 본성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교를 멈추고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으며 나 자신의 리듬을 회복한다면 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그 길이 타인의 길과 다르다 해도, 그 길이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진실한 길입니다.
그 길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도 여러분의 길을 걸으십시오. 타인의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속도로,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로, 타인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상태로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료함은 비교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며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안개가 걷히듯 마음이 맑아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실천을 권하고 싶습니다. 연말의 이 시간에 종이 한 장을 꺼내 두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첫째는 올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 입니다. 둘째는 그것을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입니다. 이 두 질문에 답하다 보면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마음은 불편했고 어떤 일들은 적게 이루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나다웠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게 답하십시오. 나는 올해 나다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록 타인보다 적게 이루었을지라도,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았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한 해입니다. 반대로 만약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준을 충족시켰을지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진실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공허한 성취일 뿐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닙니다. 더 높은 목표가 아닙니다. 더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명료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료함,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료함,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명료함입니다. 이 명료함은 고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소음을 차단하며 내면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이 여러분을 새해로 인도할 것입니다. 강진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물은 얼며 나무는 잎을 떨굽니다. 하지만 그 추위 속에서도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침잠할 뿐입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 힘을 모으고 봄을 준비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이런 침잠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 하며 끊임없이 타인과 경쟁하는 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때로는 멈추어야 합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힘을 회복하며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은 바로 그런 침잠의 시간입니다. 한 해를 정산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곳으로 내려가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며 나 자신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침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준비이듯 우리가 연말에 멈추어 내면을 돌아보는 것도 포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더 진실하게, 더 나답게,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침잠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 무시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비교의 소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여러분 자신, 타인의 기준 속에서 묻혀버렸던 여러분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 나의 본성, 나의 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교와 평가와 자책으로 그것을 덮어버렸을 뿐입니다. 본래의 마음은 맑습니다.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그것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리듬을 지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교를 멈추고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으며 나 자신의 리듬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더 평온해질 것이고 더 의미 있어질 것이며 더 진실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교는 습관이고 타인의 기준은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나 자신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물이 흔들린 후 다시 맑아지듯 우리 마음도 흔들린 후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내 길에 대한 믿음, 내 속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비록 타인보다 느릴지라도,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 길이 옳다는 믿음입니다. 새해의 첫 순간은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의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을 벗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낡은 비교의 습관을 벗고 새로운 관찰의 태도를 입는 것입니다. 낡은 타인의 기준을 벗고 새로운 나 자신의 가치를 입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고 겨울의 찬 공기가 뺨을 스칩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은 고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본성에 따라 흐를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물처럼 흐르십시오. 타인의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속도로, 타인의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향으로, 타인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따라 흐르십시오. 비교는 여러분을 멈추게 합니다. 타인을 보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여러분은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평온하게, 여러분답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해는 지고 밤이 오며 또 다른 해가 다가옵니다. 이 전환의 시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비교를 멈추고 소음을 차단하며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의 맑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타인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여러분을 새해로 인도할 것입니다. 새해는 타인의 새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새해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로, 타인의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리듬으로, 타인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새해입니다. 그 새해가 여러분께 평온을, 명료함을, 그리고 진실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탁함이 가라앉고 본래의 맑음이 드러나며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가르쳐 줍니다. 흔들려도 결국 고요해지고 탁해져도 결국 맑아진다는 것을. 그것이 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비교로 흔들리고 자책으로 탁해질지라도 그것은 본성이 아닙니다. 잠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본성은 맑습니다.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으며
나 자신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맑아지고 삶은 저절로 의미 있어집니다. 연말의 이 시간 여러분께 권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여러분이 겪어온 시간을, 여러분이 이루어온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느려 보일지라도, 화려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진실한 한 해입니다. 그 진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의 화려함보다, 세상의 인정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십시오. 내년에는 더 많이 이루겠다가 아니라 내년에는 더 나답게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타인의 속도를 쫓지 않고 나의 속도를 지키겠다고,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을 관찰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타인의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비교의 탁함에서 벗어나 본래의 맑음으로의 회귀입니다. 저는 이 긴 사유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를 멈추고 맑음을 회복하며 나답게 살고자 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고요하게, 평온하게 자신의 본성에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우리도 그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유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유의 시간을 함께 준비해 보시겠습니까?